안녕하세요. 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문학 개념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다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문학 개념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문학 개념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서 왜 그런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저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그런 학생들을 위한 좋은 영상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학 개념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오늘 알아볼 문학 개념어는 반어와 역설입니다. 반어법이란 표현할 내용이 실제의 의미와는 반대로 표현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역설법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표면적인 진술 너머에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이 사전적인 뜻만 보고는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역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역설이 되려면 첫 번째로 모순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순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말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이 되려면 플러스 내용과 마이너스 내용이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이 성립 안 되고 동시에 존재하지만 겉으로는 모순이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사실 뭡니까?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좋아 죽겠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면 좋다 플러스 죽겠다 마이너스, 일단 말이 안 됩니다. 좋은데 왜 죽어요?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숨어있는 뜻은 겁나 좋다. 이런 게 바로 역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것을 질문합니다. 선생님, 저 이것은 알겠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하면서 겉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그 속의 의미는 말이 성립된다는 이 사실은 알겠는데 이 중에서 좋다를 강조하는 것인지 죽겠다를 강조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석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역설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로 끝나버리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좋은데 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시나 소설은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결국은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되니까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즉 시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게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그냥 결국 뜻을 몰라도 무조건 역설하면 되는 겁니다. 한용운 시인의 시에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라는 식구를 보면 일단 겉으로는 말이 안 되죠. 님이 갔는데 님을 안 보냈다? 그럼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뭘까요? 님이 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님을 보내지 않은 것을 강조한 걸까요? 실제 의미는 님은 물리적으로는 갔지만 내 마음은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역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석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당연히 어렵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님은 갔지만 님은 보내지 않았다. 일단 말이 안 되는 상황만 눈에 보이죠.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상황만 보이면 무조건 역설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결국 시는 말이 되기 때문에 쓰는 것이니까요. 반어와 역설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뻥이야 이것만 붙이면 끝입니다. 뻥이야 라고 했을 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뻥이야 했을 때 말이 되면 반어이고 말이 안 되면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5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컸기 때문에 많이 싸우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진짜 동생하고 치고받고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동생하고 싸울 때 엄마가 말합니다. 둘 다 잘한다. 뻥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정말 잘한다고 말한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저 참 잘했죠?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겠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한용운 시인의 시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님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뻥이야? 그러면 여태까지 시를 쓴 것에 대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죠. 나는 님을 끝까지 사랑해서 겉으로는 님과 이별을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뻥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반어법이 아닌 거예요. 되게 쉬워요. 뻥이야 이거 하나만 넣으면 반어법과 역설은 모두 다 끝납니다. 됐죠? 쉽죠? 자,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 반어와 역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국어 문학 개념 중에 비유법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